A 판사는 왜 정광훈의 보석을 허가해줬을까? 정광훈이 집회를 주도할 거란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 B 판사는 왜 집회를 허가해줬을까? 100명만 모일 거라는 주최 측의 말을 정말로 믿었던 걸까? 판사의 오판이 아니라 단지 법이 정한 매뉴얼대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면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걸까? 유튜브 댓글로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검사가 틀린 결정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작년 12월 경향신문 기사를 꽤 많이 참고했다. 미리 양해를 구하려고 이 기사를 쓴 기자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5일 꼬박 취재해서 쓴 기사라고 하시더라. 난 그걸 이렇게 홀라당 갖다 써도 되나 싶었지만 공공재입니다 이러면서 맘대로 인용해도 된다셨다. 나도 커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 돼야지. 결론부터 말하면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도 검사가 틀린 결정을 해도 이들이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판사와 검사도 신이 아닌 인간이기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는 있지만 일부러 왜곡된 판단을 내려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이상하다. 이 이상한 현실에 대해 법조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법조계, 특히 법원과 검찰만큼 깨끗한 직역은 흔치 않습니다. 의정부와 대전에서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사건 당사자에게 돈을 받고 재판하는 판사와 검사는 거의 없었죠. 변호사들에게 실비나 휴가비, 떡값 등을 받는 경우는 혹시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건 검찰 출신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식 교수의 책 불멸의 신성가족에 나온 대목인데 결국 이 말은 판사와 검사가 왜곡된 판단을 내릴 리 없다는 거다. 자, 그럼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알아보기 위해 방금 언급된 의정부와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이건 1997년 의정부 지원 판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1년 만에 17억 원대의 사건을 수임한 사건이다. 의정부 지원 판사 15명이 명절 떡값,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관행이기도 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 관행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관행이고 사법부 권위 존중은 무슨 구워 삶아 먹을 놈의 존중이냐. 그 다음 대전 법조비리 사건. 이건 어느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이 자신이 모시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비밀장부를 폭로한 사건이다. 비밀장부엔 현직 판검사와 법원, 검찰 직원, 경찰관까지 300여 명에게 사건 알선 명목으로 소개비를 전달한 내역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내부 징계나 인사 불이익만 받았을 뿐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다. 경향신문 기사엔 이 밖에도 수많은 목격담이 나온다. 국내 굴지의 기업을 수사하던 검사가 기소 의견으로 결정문을 작성했는데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가 검사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고 불기소 처리한 에피소드. 부장판사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로펌 대표를 만나 일식집도 가고 레스토랑도 간 에피소드. 재판장이 변호사들이 보는 앞에서 배석판사를 호통친 에피소드. 부장판사가 후배 판사에게 나 변호사 사무소 개업해서 첫 사건 들고 가면 잘해줄 건가? 라며 전관 예우를 요청했는데 후배 판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라고 답하자 부장판사가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 화를 낸 에피소드. 결국 판사와 검사가 왜곡된 판단을 내릴 리 없다는 건 말이 아니라 방귀였다. 똥.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유일한 법은 헌법 제106조 1항과 검찰청법 제37조에 있는 법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제도.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탄핵소추를 받은 판검사는 없다. 단 한 명도. 왜곡된 판단을 하는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18년 9월 심상정 의원은 일명 법 왜곡죄 법안을 발의해 이 법으로 기소된 판검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자고 했다. 법 왜곡죄란 판사나 검사가 재판이나 사건을 처리할 때 법을 왜곡해 누군가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해야 한다는 거다. 작년 6월에도 주광덕 의원이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낮춰 같은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 세상 살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달라는 거 손에 쥐어준 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한 줄 안다는 거다. 사회는 판검사에게 막대한 권한을 줬다. 그 이유는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당신네들의 판단이 세상을 뒤흔들 수도 있으니까 부담과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권한도 준 거다. 당신네들의 권한은 당연히 주어진 게 아니다. 판단 그렇게 대충 할 거면 그 권한 내려놓는 게 맞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밤로스의 그 수많은 그림들은 어디에 있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